안녕하십니까, 허지웅답기입니다. 오늘 드디어 대망의 시즌 1을 마무리하는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후반부에 많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즌 초반에 그 돌아가신 어머니랑 같이 전주에 가려고 했었는데 가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대신 가달라라는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가려고 한 전주에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여행을 가지는 못하더라도 어디 옥상 같은 데 가서 여행간 컨셉으로 해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여행 캐리어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오늘 또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24일이거든요. 예, 강풍이 지금 쌩쌩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영닫기는 저게 오늘 들어야 되니까요. 어떤 사연이든 괜찮으니까 구구절절 남겨주세요. 하지만 학생은 절 따라와서 때렸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학생입니다. 얼마 전에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건물에 출입을 할 수 없다고 말한 경비 아저씨께 반말, 욕설, 그리고 폭력까지 휘두르려고 한 남자 고등학생을 봤는데요. 그 학생을 아무도 말리지 않아서 제가 학생을 저지했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절 따라와서 때렸고요. 결국 저는 그 학생을 고소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접한다면 정의감을 갖고 나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아무래도 제가 신체적으로 약한 것도 사실이고 또 다음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마주하게 된다면 나서야 될까요? 아니면 남들처럼 피해야 할까요? 일단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예. 정직한 일이었고 용기 있는 일이었고, 그리고 이런 일을 계속 하면 할수록 저는 본인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고, 물론 이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제3자의 일에 끼어들어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종류의 정의 감정을 가지고 이 일을 판단을 해서 정의의 이름으로 이거를 심판하려고 들면은 어긋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와는 달라요. 이 경우는 그냥 정말 길에서 누군가 약자가 맞고 있는 거를 제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상황을 막고 심판하라는 게 아니에요. 막고 그 상황의 약자를 돕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되게 자주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5절인가요? 그 사마리아인. 이제 예수님이 이제 원래 비유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율법학자가 또 예수님 한번 까보려고 이렇게 좀 깐죽대면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누가 진짜 나의 진정한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해서 그냥 처참하게 누워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사제가 여기 귀찮은 일 당할 것 같은데 하고 그냥 가버려요. 두 번째,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가 또 똑같은 광경을 보고 이거 나 바쁜데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근데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딱 봐요. 근데 가서 정말 1초도 망설임이 없이 가서 구해서 그 의료적 도움을 청하고 자기 돈을 줘요. 그리고 혹시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돈이 더 들면은 내가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돈을 더 줄 테니까 치료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경우에 누가 네 진정한 이웃이냐?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세 번째죠. 그러니까 그래, 그게 네 이웃이고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비유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당시 유대에서는요, 사마리아인은 열등 민족이에요. 뭐냐면은 유대인인데 섞였어요. 혼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보면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인데 어디 감히 니들이 다른 민족과 섞여가지고 지금 여기서 살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은 사람으로 안 쳤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닌 거야. 근데 그렇게 천하고 언제나 어떤 그 뭐랄까요, 혐오와 배제의 대상인 그런 사마리아인이
버젓이 어떤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제나 레위 사람은 그냥 지나쳐간 불의를 보고 실천해서 사람을 구했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하고 천하지 않고, 더러운 피고 더럽지 않은 피고, 어떤 인종이고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떤 진영이고, 그런 게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사람이든지. 요즘 따라 좀 더 좀 심하게 어떤 그 사람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자격을 논하고, 혹은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 이렇게 구제해 줄 만한 피해자가 아닌데? 라면서 피해자의 자격을 논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정의롭고 싶고 양심에 따르고 싶고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길에서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개인이 윤리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만은, 나라에서 착한 사마리아인들, 아까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던 착한 사마리아인들이 고통받지 않고 자신이 한 선행 때문에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돼요. 근데 한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지금 뭐 길 가다가 미성년자들이 술, 담배를 하고 있어도 그거 누가 무서워서 제지를 합니까? 제지 안 하죠. 이젠 진짜 아무도 안 해요. 그런 사회가 됐어요, 한국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나이 많은, 혹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고 결정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정치인들이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그런 착한 사마리아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애초에 그거 하라고 뽑아놓은 거니까요. 정말 사랑으로 다 모든 것이 극복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지영 오빠. 저는 올해 30살이 된 3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2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한 6개월 전쯤 남자친구가 저한테 되게 기쁜 목소리로 자기가 그 남자친구네 집이 고등학교 때쯤 되게 심하게 빚을 지게 됐다가 지난 6개월 전에 그 빚을 다 갚았다는 소식을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다행이다라고 응원을 해줬지만, 그 이후에 저는 결혼을 만약에 이 오빠랑 하게 되면 나는 시댁에서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정말 그냥 우리의 월급만으로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속물처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한테 제 얘기가 아닌 것처럼 저 친한 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남자친구 쪽에서는 결혼식 비용 말고는 아무것도 도움이 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 엄마는 그런 집이면은 나는 딸 시집 안 보내지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가슴이 철렁 무너지는 게, 제가 지금 남자친구를 참 좋아하긴 하지만 저희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정말 크거든요. 남자친구와 저의 집안 경제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을 하고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하면 되는지, 정말 사랑으로 다 모든 것이 극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사랑으로 극복 안 됩니다. 사실 이거는 부모님이 강제를 하고 부모님이 안 돼, 너는 그 남자를 만나면 안 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사연자 본인께서 나는 그러면은 시댁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건가? 라는 그 걱정과 의구심을 먼저 가지고 지금 하신 거니까, 사실 이 사연에서 부모님 얘기는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결혼 하나 많아요. 불보듯 뻔합니다. 그건 사랑으로 극복 안 돼요.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나의 상식, 그리고 그 사람의 상식, 이 만났을 때 그게 서로 보편적으로 잘 어우러지고 서로 동반자로서 일종의 계약 관계가 되면은 쭉 잘 가는 거예요. 저는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20살 이후로는 아무것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내 상식이에요. 내 양심이고. 근데 내가 단순히 트루러브 때문에 어떤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이 여자는 결혼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당연히 어떤 그 시댁으로부터의 원조와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를 트루러브란 이유로 이거를 강제로 종용 막 이거 뭐 그거를 막 이끌고 나가. 그러면 제가 제 인생을 망치는 거죠. 최대한 사연자분의 편에서 말씀드리면은요. 그 본인께서는 시댁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원래 이 사연자분께서 가지고 계신 상식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면은, 네.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누구 잘못도 아니니까, 예. 본인이 가지고 계신 생각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 없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삶의 기준이 그러하시다면은 그런 기준에 맞는 분을 만나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예. 그런 분과는, 예. 행복하게 잘 사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정서적인 공감을 약간 못하는 느낌? 저는 뭐 말하는 거를 많이 좋아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듣는 거를 잘 못하는 부분이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말하는 거 많이 좋아하는 만큼 상대방한테 내 이야기가 좀 닿았으면 좋겠고 잘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막상 저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도 잘 못하고 공감도 잘 못하고 제 말만 하게 되더라고요. 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동생이 슬프고 힘들었던 이야기여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공감을 하려고 막 애쓰는데도 정서적인 공감을 약간 못하는 느낌? 남의 이야기를 더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일단 공감의 방법론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감탄스러운 거는 그런 방법론이 있다라면은 배우고 싶을 정도로 나는 타인과 공감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할 계기가 있었나요? 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감이라는 거는 나는 지금부터 공감 모드야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공감 능력이 있어요. 예. 세계 고래의 날이라는 게 있거든요. 세계 고래의 날 몇 월 며칠인지 아시나요? 2월 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세계 고래의 날을 만들어서 고래를 보호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래가 사람들이 고래의 날을 만들어서 기념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혹은 안다고 해도 신경이나 쓸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상대는 알지도 못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고래에게까지 감정이입해서 공감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통해 가지고 운동을 통해서 더 나은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되게 이상한 생물이에요. 공감이 그냥 기본적으로 가능한 생물인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공감했다라는 게 그 사람과 똑같은 양의 슬픔을 느껴야 된다, 혹은 분노를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건 가짜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공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슬픔이나 분노를 느끼게 된 어떤 문제를 들었을 때 그게 그냥 단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당했다라면은, 내가 그 상황이라면은 이런 if 가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상상력의 영역이죠. 모든 이야기를 들으실 때 혹은 읽으실 때, 기사를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하실 때 내가 저 입장이라면, 혹은 기사면은 글을 읽으시면서 주어를 나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렇게 해서 읽어내려가는 횟수를 좀 많이 해보시면은 원하시는 종류의 능력은 분명히 갖게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 인간 보편적인 종류의 감정들 있잖아요. 그냥 인간으로서 느끼는 굉장히 보편적인 기준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뭐 생떼 같은 자식들을 다 잃은 부모들이 광장에 모여서 텐트를 치고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가서 피자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어떤 종류의 어떤 그 사사로운 선입견이나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어떤 그 기준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인간으로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 그런 종류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감 능력을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 자체가 이미 굉장히 훌륭한 마음이다.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훌륭한 분이네요. 가면을 쓰고 사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에요. 저는 되게 주변에는 사람이 끊기질 않고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근데 저는 반갑게 최초의 인싸 사연. 약간의 콤플렉스라고 하죠?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사람들이 저를 갉아먹는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내가 기분 나쁘다, 이런 말 안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들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이어나가지 못해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부모님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냥 가면을 쓰고 사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저도 이걸 좀 던지고 진짜 깊은 관계를 친구들과 이어나갈 수 있으면 진짜 좋을 텐데 왜 그럴까요, 저는? 아이고. 일단 지금 처해 계신 상황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일종의 사회화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장 그럴싸한 어른의 모습이에요. 겉으론 뭐가 나지 않고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 권장하는 종류의 어른의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정신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고 진정한 친구를 만들기가 어렵죠. 어떤 면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되게 부러워요.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슬픔을 나눌수록 슬픔이 작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대다수의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슬픔을 나누면은요, 약점이 돼요. 그리고 흑역사가 되고요. 내가 솔직하고자 해서 정말 강박적으로 나는 어른들처럼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겠어. 그러니까 나는 속으로 생각한 것도 겉으로 얘기하고 겉으로 표현하는 만큼 속으로 생각할 거야. 라고 거의 무슨 맹세하듯이 친구들하고 서약까지 하고 그렇게 살아오면은 지금 제가 겪는 것처럼 흑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리해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리해지라고. 저같이 되지 말고 영리해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영리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계신 능력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적당한 그룹에서 적당한 가면을 쓸 줄 아는 건 능력입니다. 누군가 그거를 쟤는 되게 앞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것 같고 표리부동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욕해도 상관없어요. 사회생활 하기에 이게 훨씬 좋은 능력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가면을 벗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해요.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친구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막 폭넓게 사귀지 않았어요.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런 거를. 제가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냥 이렇게 빨래처럼 널브러져 있어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그룹이 한 세 그룹 정도가 있어요. 한 이 정도면 딱인 것 같아요. 제 캐파? 제 능력 한도 안에서는 그냥 이 정도가 최고예요. 이 정도면은, 예. 하고, 그 친구들, 그 그룹 세 개의 그룹 친구들에게 가서, 미친 새끼야. 내 미친 새끼를 만났어. 이러면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말을 하다 보니까 저도 생각이 정리가 되네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고민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억지로 막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바꿔야지 하면 완전 반대쪽으로 가거든요. 치달아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면 쓰세요. 왜 뭐 어떻습니까? 그게 사회생활이에요. 가면 쓰시고 절대 내가 믿지 못할 사람들 앞에서 슬픔을 나누지 마세요. 속마음 꺼내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와중에도 정말 내가 얘는 괜찮다, 믿을만한데?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두 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친구와 서로 삶의 영향을 계속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오래 가십시오. 오래 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예. 이거를 원래 계획대로 옥상에서 찍었으면은 다들 같이 나눠서 먹을 텐데 옥상에서 못 찍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혼자 영채같이 먹겠습니다. 이거 먹을만 했으면 좋겠네요. 되게 간편한데? 맛있어요.
사실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옛날에 저한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집안 환경, 그 환경 때문에 수년 전에 저한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이제 탈출하라고 몇 가지 이야기들을 드렸었고 그 이후로 소식을 모르고 살았는데 허지웅답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 이후로 이렇게 탈출 정말 해서 잘 살고 계신 꿋꿋하게 정말 훌륭하게 잘 살아가고 계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때 전화 통화도 했죠, 맞죠? 그게 사실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제가 이렇게 허지웅답기도 그렇고 자꾸 뭘 물어보세요.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종류의 뭐 상담 아닌 상담, 저는 이제 대화라는 말을 좀 쓰고 싶은데 그렇게 했었는데 그 중에 고맙다고 피드백이 뒤늦게라도 이렇게 온 거는 15개 정도? 예. 그랬어요. 예. 그리고 저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고맙다는 말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연락을 줘서 너무 기뻐서 그래서 기억에서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라고 하더라도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자기 사연이 읽혀지는 거를 뭐 기꺼할까 사람들이. 그래서 뭐 충분한 사연이 올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정말 뭐 예상외로 너무 많은 사연들이 왔고 그래서 좀 놀라웠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근데 좀 암담했던 거는 여전히 이렇게 좀 세상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TV나 혹은 뭐 SNS를 보면은 세상 참 평화롭고 세상 참 별일 없어 보이고 예, 왜 진짜 이야기들에는 이 방송 카메라들이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지 왜 외면하는지에 대한 언제 한번 얘기 들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불행한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은 자기한테 전염될까봐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난 그게 참 인간으로서 못된 말 같아요. 하지만 뭐 인간으로서 못된 말도 하는 자유주의 국가겠지 그게. 이거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지웅답기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1이 끝나는 건데 저는 원래 뭐 하나 끝날 때는 시즌이고 나발이고 그냥 끝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그냥 안녕이라고 생각을 늘 합니다. 다시 뭐 만약에 시즌 2로 만나뵙게 되면은 그러면 또 기쁘겠죠. 또 다른 이야기를. 그리고 시즌 1에서 이거는 좀 시행착오 같은데? 라고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수정을 해서 다시 좀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중이었습니다. 어떤 사연이든 괜찮으니까 구구절절 남겨주세요.